사장님, 저희도 그 할머니가 드신 치킨이랑 똑같은 걸로 주세요. 할머니가 맛있다고 하신 바로 그 치킨 말이에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일이 벌써 소문이 난 건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 과장, 그 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봐. 회장님,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왕십리 그 할머니 이야기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그만하시죠. 이미 40년이 지났어요. 영수는 점점 더 큰 이야기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독자께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보고 계시다는 연락을 주셔서 이번 사연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어느 지역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할 때 반영할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왕십리역 뒤편 좁은 골목, 저녁 6시.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립니다. 가게 안쪽에서 튀김기가 타닥타닥 끓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평범한 치킨집은 특별한 것이 하나 없고 조용하고 한산합니다. 카운터 뒤에서 사장 김영수가 땀을 흘리며 치킨을 튀기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박미경은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네요. 미경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앞쪽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생기고 나서 완전히 망했어. 영수가 치킨을 들어올리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머뭇거리는 기척이 들립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죠. 회색빛 낡은 카디건을 걸친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만은 유독 또렷하고 날카롭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춥니다. 유리문에 코를 거의 대고 안을 들여다보며 치킨 냄새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죠. 영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해집니다.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초라한 옷차림과 주저하는 모습이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죠. 여보, 저 할머니 좀 봐. 얼마나 치킨이 드시고 싶으신지. 영수가 미경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경도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같은 마음인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영수가 문을 열며 친절하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미경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드립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낡은 신발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작게 들리죠. 할머니는 치킨집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마치 오랜 기억을 되짚어보는 듯한 표정입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치킨 한 마리 대접해 드릴게요. 영수가 의자를 빼드리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돈이. 할머니가 사양하려 합니다.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영수가 웃으며 갓 튀긴 따뜻한 치킨을 할머니 앞에 놓습니다. 할머니는 플라스틱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그리고 갓 튀긴 치킨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치킨을 보며 할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변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치킨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습니다. 한 입 베어 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이 맛이에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 맛이 바로. 영수와 미경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단순히 맛있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치킨을 든 채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왕십리에서 처음 치킨을 튀겼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빼앗기고 제 맛도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다시 제 치킨을 찾았습니다. 영수의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할머니가 설마 전설로만 들었던 왕십리 치킨의 창업주라는 건가? 거지 같은 차림의 이분이? 할머니는 치킨을 한 조각 더 집어들며 계속 말합니다. 40년 전 이 왕십리에서 저는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치킨이라는 음식 자체가 생소했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립니다. 초라한 외모와는 달리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직원 한 명이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레시피도 기술도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만든 이야기까지 다 빼앗아 갔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치킨 조각을 입에 넣으며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만드신 치킨에서 제 진짜 맛이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영수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선의로 치킨 한 마리를 대접한 것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죠. 할머니가 치킨집을 나간 후 영수와 미경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치킨 기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죠. 영수는 할머니가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겨 봅니다. 여보, 방금 할머니 말씀이 무슨 뜻일까? 미경이 테이블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왕십리 치킨 창업주라고 하셨는데 영수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 왕십리 치킨 하면 지금 전국구 프랜차이즈인 골드치킨 아니야? 영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 입구 저편으로 번쩍이는 골드치킨 간판이 보입니다. 오늘도 그 앞에는 길게 줄이 서 있죠. 자신의 허름한 가게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왕십리 도깨비 시장은 예전만큼 활기가 넘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들어서면서 골목 상권은 점점 위축되고 있었죠. 영수의 치킨집도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10년 전에는 저녁이면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에요. 미경이 한숨을 쉽니다. 이번 달 임대료는 어떻게 내야 할지. 영수도 그 걱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는 팔리지 않은 치킨 재료들이 쌓여가고 있었죠. 튀김기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끔 동네 주민 몇 명이 들러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왕십리에서 처음 치킨을 튀겼다는 말, 그리고 제 이름이 빼앗겼다는 말까지. 영수는 궁금해져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골드치킨 역사를 검색해 봅니다.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회사 연역이 나타납니다. 1980년 왕십리에서 창업주 이연철 회장의 독창적인 레시피로 시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연철. 영수가 그 이름을 중얼거립니다. 현재 골드치킨의 이연철 회장은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왕십리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해서 전국 500여 개 매장을 거느린 대기업 회장이 되었죠. 언론에서는 그를 치킨계의 신하라고 부릅니다. 영수는 더 자세히 검색해 봅니다. 이연철 회장의 인터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독창적인 양념 레시피는 오로지 제 노력의 결실입니다라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자신이 창업주라고 했을까요? 영수는 의문이 깊어집니다.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과 이연철 회장의 화려한 성공담 사이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 할머니가 정신이 좀...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영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할머니 눈빛을 봤어? 정말 진지하셨어. 그리고 치킨을 드시는 모습도 뭔가 달랐어. 영수는 할머니가 치킨을 먹을 때의 표정을 떠올립니다. 단순히 맛있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가게 문이 삐걱 열리며 단골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치킨 한 마리요. 영수는 튀김기에 치킨을 넣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전국을 호령하는 골드치킨의 진짜 주인은 그 초라한 할머니라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연철 회장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치킨이 기름에서 바삭하게 익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수는 문득 할머니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사장님이 만드신 치킨에서 제 진짜 맛이 느껴집니다.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치킨을 더 정성스럽게 튀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할머니의 레시피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수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치킨 튀기는 방법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도 왕십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었죠.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영수가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영수는 단지 아버지의 손길을 따라 치킨을 튀길 뿐이었죠. 저녁이 되자 골목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퇴근길 직장인들로 붐볐는데 이제는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문득 할머니의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치킨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내일 다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튀김기를 예열하며 오늘도 한산한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 한 명이 서 있더니 곧이어 2명, 3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영수는 처음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알았죠. 여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미경이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벌써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놀라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실례지만 무엇 때문에 여기 서 계신가요? 첫 번째 줄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그분이 여기서 치킨 드셨다더라고요. 원조 치킨 할머니 말이에요. 원조 치킨 할머니요? 아, 사장님이 모르세요? 왕십리 치킨의 진짜 창업주 할머니 말입니다. 어제 이 집에서 치킨 드시고 눈물 흘리셨다면서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일이 벌써 소문이 난 건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번째 줄에 서 있던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왕십리 맛집 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영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왕십리 도깨비 시장 숨은 맛집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보였습니다. 글 내용을 읽어보니 어제 할머니가 가게에서 치킨을 드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 올린 것 같았습니다. 원조 치킨 할머니가 인정한 맛집, 할머니가 눈물까지 흘리며 드신 그 치킨, 진짜 왕십리 맛을 찾았다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벌써 조회수가 1000명을 넘어가고 있었죠.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손님이 10여 명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할머니가 왕십리 치킨 창업주가 맞나요? 세 번째 줄에 있던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처음 뵌 분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점점 과장되면서 할머니는 어느새 전설의 치킨 마스터가 되어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왕십리역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급하게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지만 주문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배달 주문 때문에 전화통에도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그 할머니가 드신 치킨이랑 똑같은 걸로 주세요. 할머니가 맛있다고 하신 바로 그 치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가 인정한 치킨을 원했습니다. 영수는 평소와 똑같이 치킨을 튀겼지만 손님들은 마치 특별한 무언가를 먹는 것처럼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다르네요. 이게 원조 맛이구나. 골드치킨이랑은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직장인들까지 몰려들면서 가게 앞 골목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영수와 미경은 정신없이 치킨을 튀기고 포장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는데 그의 얼굴을 본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골드치킨 회장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영수도 그 남성을 알아봤습니다. 바로 골드치킨의 이연철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가게 앞에 선 긴줄을 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연철 회장은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영수를 똑바로 쳐다봤죠. 사장님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영수는 긴장했습니다. 골드치킨 회장이 직접 자신의 가게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무슨 일이신지 어제 여기 온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연철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영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야 할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 이야기요? 이연철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왕십리 치킨 창업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영수는 회장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혹시 그분이 또 오시면 제게 연락해 주세요. 회장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회장이 나간 후 가게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수군거렸죠. 영수는 명함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골드치킨 회장이 직접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왜 할머니를 그렇게 찾고 있는 걸까요? 영수는 점점 더 큰 이야기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수와 미경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평소 일주일치 판매량을 하루 만에 다 판 것이었죠. 여보,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야. 미경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골드치킨 회장이 왜 그렇게 할머니를 찾는 걸까? 영수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할머니의 등장, 갑작스러운 손님 증가, 그리고 이연철 회장의 방문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연철 회장이 다녀간 후 영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에서 느껴진 불안과 긴장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그렇게 할머니를 찾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가게를 열고 나서 시장 골목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왕십리 도깨비 시장은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오래된 상점들이 많아서 예전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낡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래되어 보이는 사진관 하나가 영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추억사진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죠. 쇼윈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무심코 쇼윈도를 들여다보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거든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어제 만난 할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여성이 서 있는 곳 뒤로 왕십리 최초 치킨집 개업식이라고 쓰인 현판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튀김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그 옆에는 직원들로 보이는 몇 명의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더욱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중 한 명의 얼굴이 낯익어 보였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일까요? 영수는 기억을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그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 젊은 남성의 얼굴이 바로 어제 가게에 왔던 이연철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할머니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이게 무슨...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관 문이 열리며 나이가 지긋한 사진관 주인이 나왔습니다. 아, 손님. 뭘 보고 계신가요? 저기,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건가요? 영수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1980년에 찍힌 거예요. 왕십리에서 처음으로 치킨집이 생겼을 때 기념사진이죠. 사진관 주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찍었거든요. 그럼 이 여자분이 치킨집 사장이었나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때는 치킨이라는 음식 자체가 생소했는데 이분이 처음 시작하신 거죠. 사진관 주인의 목소리에 존경의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영수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 옆에 서 있는 남자분들은요? 아, 그분들은 직원들이에요. 특히 이 젊은 남자분은 사진관 주인이 이연철 회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을 어머니처럼 따랐죠. 영수의 마음이 쿵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현재의 이연철 회장은 그때 할머니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 사장님 말이에요. 사진관 주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직원 중 한 명이 똑같은 치킨집을 차렸어요. 똑같은 치킨집을요? 네. 심지어 레시피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직원이 자기가 원래 사장이었다고 주장하더군요.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철 회장은 할머니의 직원이었고 할머니가 사라진 후에 모든 것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그 사장님 성함이 뭐였나요? 김순자님이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사진관 주인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영수는 할머니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혹시 이 사진 복사본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진관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복사해 주었습니다. 영수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진이야말로 진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연철은 어떻게 모든 것을 가로챌 수 있었을까요? 가게에 도착하자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걱정했잖아요. 영수는 사진을 미경에게 보여주며 오늘 알게 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미경도 사진을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그럼 정말로 할머니가 원조 사장님이었던 거네요? 맞아. 그리고 지금의 골드치킨 회장은 그때 할머니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김순자와 이연철의 모습이 현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명은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할머니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죠. 그런데 어제 회장이 그렇게 할머니를 찾으려 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가 나타나면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나니까. 영수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김순자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치킨집에서 꿈에 부푼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나면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겠어. 영수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소문이 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았죠. 영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영수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왕십리 치킨의 창업주였고 이연철 회장은 모든 것을 훔친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죠. 왕십리역 앞 골드치킨 본사 빌딩 최고층 오후 3시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성동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회장실 안은 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벽면에는 이연철 회장의 성공담을 담은 각종 상패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이연철 회장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왕십리 치킨집 관련 인터넷 기사들이 떠 있었죠. 원조 할머니가 인정한 맛집, 왕십리 숨은 진주 발견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기사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김순자 할머니를 전설의 치킨 마스터라고 부르며 추앙하고 있었거든요. 비서실장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박 과장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어두웠죠. 회장님,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왕십리 그 할머니 이야기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연철 회장은 파일을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회수와 댓글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박 과장이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몇 기자들이 이미 취재를 시작했어요. 이연철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크게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왕십리 시장 골목이 보였죠. 저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박 과장, 그 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봐.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순자, 현재 78세. 왕십리 인근 쪽방촌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회장은 파일을 받아들고 김순자의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을 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할머니 모습이 그의 기억 속 젊은 김순자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회장의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김순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이연철을 직원으로 받아주고 치킨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죠. 기름 온도부터 양념 비율까지 김순자의 모든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연철에게는 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직원으로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김순자가 잠시 고향에 내려간 사이에 모든 것을 가로챘습니다. 가게도 레시피도 심지어 창업 스토리까지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연철 회장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만든 거대한 제국이 한 할머니의 등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골드치킨은 전국에 5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대기업이었고 자신은 업계 최고의 인물로 인정받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치킨을 만드는 진짜 실력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순자에게서 배우거나 훔친 것들이었죠. 그 여자가 살아있다니. 회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이연철은 김순자가 진작에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할머니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치킨집 개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젊은 김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자신은 그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누구나 김순자가 진짜 주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철은 이 사진의 존재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죠. 박 과장, 혹시 예전 사진들이 어디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겠지? 그게 박 과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십리 시장 안에 오래된 사진관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연철 회장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사진관이라면 개업식 사진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진이 공개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었죠. 당장 그 사진관을 확인해봐.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박 과장은 회장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회장님,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연철 회장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세운 제국이 아니란 게 드러나면 끝장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
나는 기술도 손맛도 없었다. 다 그 여자 거였어. 하지만 내가 이름을 가로챘고 법도 돈도 내 편이었지. 박 과장은 회장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지만 이런 진실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와서 진실이 드러나선 안 돼. 회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할머니를 막아야 해. 저녁 8시 치킨집 안은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인 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수와 미경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하루 벌어들인 돈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평소 일주일치 매출을 하루 만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발견한 사진과 할머니의 진실, 그리고 이연철 회장의 불안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여보, 정말 피곤하네요. 미경이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영수가 미경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영수는 서랍에서 오늘 사진관에서 복사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김순자와 이연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 사진을 할머니께 보여드려야겠어. 할머니가 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는지,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죠. 바로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어디선가 지켜보셨던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얼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할머니, 제가 찾고 있었어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영수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할머니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죠.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으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이 오셨나 보네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덕분입니다. 영수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하셨나요? 시장 안사진관에서 찾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왕십리 치킨의 창업주이셨군요. 할머니는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치킨이라는 새로운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보람됐었죠. 이 옆에 있는 분이 지금의 골드치킨 회장인가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철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성실한 젊은이였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가로챌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모든 걸 빼앗기게 되신 건지.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4년 겨울이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고향에 내려갔죠. 현철이에게 가게를 잠시 맡기고 일주일만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돌아와 보니 가게 간판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철이는 자기가 원래 사장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영수와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남의 것을 가로챌 수 있다니요.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었나요? 그때는 지금처럼 계약서나 서류가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현철이는 미리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가게 임대차 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원래 사장이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여자였고 혼자였어요. 현철이는 젊은 남자였고 말도 잘했죠. 사람들은 현철이 말을 더 믿었어요. 영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량한 사람의 평생 노력을 가로챌 수 있다니요. 그래서 포기하셨나요? 몇 달 동안 싸워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십리를 떠났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현철이가 자기 이름으로 큰 회사를 만드는 걸 멀리서 지켜만 봤죠. 영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달라요. 이 사진이 있고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현철이는 지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죠. 영수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진실을 세상에 알려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함께 할게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영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보죠. 제 진짜 이야기를. 그 순간 세 사람은 함께 거대한 거짓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치킨집에서 시작된 이 싸움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진실은 그들 편에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왕십리역 앞 골목.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치킨집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 있었고 구경꾼들로 인해 골목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번진 소문이 결국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었죠. 영수는 가게 안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적한 골목 치킨집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가게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에 초라한 옷차림 그대로였지만 오늘만은 어깨를 곧게 펴고 계셨죠. 4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세상에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자동차 2대가 나타났고 그중 한 대에서 이현철 회장이 내렸습니다. 회장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을 지은 채 기자들 사이를 헤치고 치킨집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자들이 회장을 둘러싸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골드치킨의 진짜 창업주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이현철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와 회장이 4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죠.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추억과 배신의 아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어르신. 이현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현철 씨. 할머니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가게 밖에서 이 역사적인 만남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이현철 회장은 할머니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미 40년이 지났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었죠. 현철 씨, 저는 40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하지만 제 손에서 시작된 치킨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지워지고 제 역사도 빼앗겼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서랍에서 복사한 사진을 꺼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었고 가게 밖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1980년 왕십리 최초 치킨집 개업식 사진입니다. 여기 서 있는 분이 김순자 할머니고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성이 현재의 이현철 회장입니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김순자는 명백히 주인의 모습이었고 이현철은 직원의 모습이었거든요. 이현철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사진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조작된 사진일 수도 있어요. 회장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진관 주인이 그 순간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사진관 주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순자님이 진짜 사장이셨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980년에 왕십리에서 처음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치킨이라는 음식이 생소했지만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현철 씨는 제 직원이었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현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고향에 다녀온 사이에 모든 걸 가져갔어요. 가게도 레시피도 심지어 저의 이야기까지 다 빼앗아 갔어요. 기자들이 이현철 회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회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현철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변명과 거짓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회장은 격한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이 회사를 일군 주인이다. 이 늙은이는 정신이 나간 거다. 하지만 회장의 절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당황한 모습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영수는 치킨집 주인으로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왕십리 치킨의 역사가 오늘 여기서 바로 세워집니다. 더 이상 거짓은 없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손에서 시작된 치킨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순간 가게 밖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용기와 품위에 감동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할머니에게 박수를 보낸 것이었죠. 이현철 회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고 거짓으로 쌓은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십리역 앞 골목에서 벌어진 이 대결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톱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진실이 승리한 날로 기록되었죠.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왕십리 도깨비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의 한적함은 사라지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매일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조 맛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언론과 대중들이 그녀를 왕십리 치킨의 전설, 정의를 되찾은 할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자신은 여전히 소박한 모습 그대로였죠. 영수의 치킨집은 하루 종일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단순히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진실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연철은 대결 이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골드치킨 주주들과 이사회는 그를 경영진에서 축출했고 언론과 여론은 그를 역사도둑 배신자라고 규탄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올린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죠. 법적으로 시효가 지났지만 사회적 단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연철은 서울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고 다시는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골드치킨 본사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로 선임된 경영진은 김순자 할머니에게 공식 사과하고 회사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할머니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보상금의 대부분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왕십리 시장 상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오후 3시 할머니는 영수의 치킨집에서 평소처럼 치킨을 튀기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가게의 공동 운영자가 되셨거든요. 할머니의 손길을 거친 치킨은 정말 특별한 맛이 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단골 손님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할머니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영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그저 불쌍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존경스러운 동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치킨을 한 조각 더 튀겼습니다. 기름에서 바삭하게 익어가는 소리가 가게 안에 정겹게 울려 퍼졌죠. 저녁 무렵 가게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존중하며 차례를 기다렸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40년 만에 제 진짜 모습을 되찾게 해주셔서. 할머니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왕십리 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젊은 상인들도 늘어났고 다양한 음식점들이 새로 생겼죠.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권력은 빼앗겨도 제 진심은 빼앗기지 않았네요.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연철이 가져간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진짜 치킨의 맛과 정신은 여전히 할머니 안에 살아있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쪽방촌이 아닌 시장 근처의 깔끔한 원룸에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골드치킨 측에서 제공한 주거지였습니다. 영수와 미경은 가게 정리를 하며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할머니를 만난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보,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미경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선의로 드린 치킨 한 마리가 역사를 바로 세웠어. 영수가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게 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왕십리 도깨비 시장의 밤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찼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죠. 몇 달 후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출판사에서 책 출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치킨집에 나와서 치킨을 튀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젊은 요리사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죠.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말입니다. 왕십리에서 시작된 김순자 할머니의 치킨은 이제 진정한 원조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맛 속에는 40년간 지켜온 진심과 정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은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